우리와의 과거사가 청산되지 않은 일본은 정치적으로 껄끄러운 주변국이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고 해서 이를 도리어 한국의 기회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주변국인 일본의 외환위기가 닥친다면 우리나라에게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오히려 대비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어도 결국 경제적으로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장롱예금을 중심으로 내놓은 물가 안정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물가가 안정되기는커녕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정책 실패가 우리나라의 피해로 연결될 위험도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이라 받아쳐 현장이 시끄러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동맹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라 바로잡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프닝은 단지 정치에 국한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일본의 문화는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정치 과거사의 문제는 부정적인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과거사 문제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국가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자연스레 일본의 위기가 한국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전 영상에서 언급한 시나리오대로 일본의 외환위기가 닥치면 주변국인 한국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일본은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외에 묶여있는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으로부터 투자 및 자본금이 빠질 경우 국내 대기업 및 금융기관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일본이 달러를 확보하는 시기와 국내 기관이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채권에 찍힌 금액을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어서 결국 피해는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코로나가 발발했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일본의 한국 투자 금액은 연 평균 10조를 훌쩍 넘어섭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2019년 약 15조, 2020년 13조, 2021년 20조, 2022년 23조, 2023년 25조로 팬데믹이 본격화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국내 물가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보험업의 투자금은 코로나에 영향 없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이는 전체 투자금의 약 30% 수준입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 주변국의 위기가 한국의 위기로 전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일본의 외환위기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 금액보다 더 많거나 맞먹는 수준으로 수출 수익이 증가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동해에서 심해 유전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일본의 위기를 곧 한국의 위기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한편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한국의 6.25 전쟁으로 인해 물자가 집중되며 반사이익을 누렸던 과거가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남의 불행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 사실이 있죠. 그래서 일본의 경제 위기를 우리가 걱정하는 데 있어 왠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찝찝함을 느끼는 국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북한 리스크가 남아있는 현실에서 굳이 주변국과 척을 질 필요가 있을까요? 과거사는 잊지 않되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경제협력을 해야 할지 심도 높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일본의 기시다 총리의 정책부터 외환위기 시나리오를 소개한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머리뉴스였습니다.